CEO 리포트 3월 1주차. 안녕하세요. 웰스기업연구소 이수민 연구원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의 3월은 긴 겨울 동안 전쟁 준비를 끝내고 전쟁을 시작하는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월의 이름이 마치인데요. 행군하다, 행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도 이 3월의 어원처럼 성공을 향한 행군을 성공적으로 시작하시길 기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CEO 리포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3월은 시작의 의미도 있지만 결산의 의미도 있습니다. 바로 12월 결산법인은 3월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2021년 3월 법인세 신고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웰스기업연구소 정우일 소장님과 함께하는 대표님 2020년 결산은 꼼꼼하게 체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순이익이 감소하였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기업들을 위해서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21년 3월 법인세 신고 시에 이 점을 꼭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기업들에 대해서 법인세 납부 혜택이 있습니다. 우선 집합 금지 그리고 영업 제한 이런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들은 법인세 납부 기한이 3개월이 연장이 됩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등의 집합 금지 업종, 독서실, 카페, 숙박시설 등의 영업 제한 업종, 경남 거제, 통영, 전북 군산, 전남 영암, 목포 해남 등의 고용 위기 지역 등은 이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행업, 여객 운송업은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연장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금 발생을 한 모든 기업들에 대해서 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조기에 환급액을 지급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기업들은요, 2개월까지 분납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다는 것도 꼭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의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은 2021년 업그레이드된 맞춤형 신고 도움 자료를 홈택스를 통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아마 지금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빅데이터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기업의 모든 주요 지표들을 업종 평균과 함께 비교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또한 변칙적인 회계 처리, 특수관계인 부당행위, 부당공제 및 감면, 자료상을 통한 탈세 행위들도 자세하게 게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반드시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시는 기업들은요. 법인세 신고 전까지 사전심사를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점을 반드시 체크하셔서 담당 세무 전문가와 이 사전심사를 받을지 그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 좀 권장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소식입니다. 결산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을 위한 코너죠. 2021년 결산 꼼꼼하게 체크 정우일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웰스기업연구소 정우일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대표님 2020년 결산을 꼼꼼하게 체크 이거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기업이 결손이 예상되거나 아니 전년비 순이익이 감소한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될지를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본 기업은 정말 많죠. 여기에 대기업에 한번 대처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초반에 코로나가 우린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강타하고 나서 전 세계 주식이나 아니면 대한민국 주가는 많이 빠졌습니다. 이 주식 가격이 빠졌을 때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은 부를 이룩하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인 CJ 이재현 그 회장이 했던 전략이 아주 눈길을 끄는데요. 주식 가격이 이제 하락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자 이재현 회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때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주식을 증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식 가격이 하락을 했다는 건
사실은 기업을 보면 되게 불행일 수도 있는데 이 기회는 기업이 탄탄하고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그 원동력만 살아있게 된다면 사실 그게 쉽게 지나갈 수 있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 위기를 되게 좋게 넘긴 겁니다. 어떻게요? 네,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시점으로 잡은 거죠. 아무래도 지금 주가와 그때 당시 주가를 비교해 보면 지금은 똑같은 주식을 이전을 했을 때 증여세가 더 많이 나왔겠죠. 하지만 주가가 떨어졌을 때 주식을 이전해서 절세 전략을 선택한 이재현 회장의 선택은 되게 옳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CJ 같은 상장기업 주식이야 시장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가격이 눈에 보이죠. 근데 우리 대표님들의 주식도 물론 거래는 되진 않지만 세법상 기준 가격이 불행히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불행히도 정해진 가격은 손익과 자산을 가중 평균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매출이 감소하고 그리고 고용을 유지한 거에 대한 대가 때문에 비용이 증가했다고 한다면 순이익은 감소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만약에 결손이 예상된다고 한다면 우리 기업의 손익가치 감소폭은 엄청나게 클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 순자산이 이전되는 그 잉여금도 아무래도 좀 우리 올해 이익이 줄었기 때문에 잉여금도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을 거고 결손이 났다고 한다면 결손이었다고 한다면 잉여금도 감소했겠죠. 자, 이거를 가결산을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결손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수익이 감소했다는 걸 확인하신다면 과감하게 올해 주식을 이전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어쨌든 초과 배당이 없어지고 나서 없어졌다는 표현보다는 초과 배당의 증여세 절세가 없어졌다는 표현이 맞겠죠. 초과 배당의 증여세 절세가 좀 감소된 이 시기에 자녀에게 고정적으로 안정된 자금 출처를 주기에 가장 좋은 건 배당이라는 무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배당은 지분율에 따라 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에게 지분율을 올려줄 수 있는, 증여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타이밍이 주식 가격이 하락한 지금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상장 기업의 주식 가격 하락은 손익이 감소한 걸로부터 확인이 되니 지금 혹시나 손익이 감소했거나 좀 우울한 결산표를 받아보신 대표님들이라면 그리고 이 코로나 위기가 극복할 수 있는 어느 정도 회사의 동력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속적으로 배당을 하시게 되면 자녀의 자금 출처 또한 만들 수 있어서 앞으로 쭉 놓고 봤을 때 지금 주식을 주고 지속적인 배당 정책을 하는 게 훨씬 더 세금 차원에서 절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자금 출처를 만들어주는 것도 배당처럼 합법적인 게 없기 때문에 이 배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권고드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일부 회사가 괜찮은 경우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금 압박을 받거나 아니면 회사가 갖고 있던 신용대출이라든가 아니면 담보대출 아니면 이제 보증보험으로 발생한 대출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원금 상환 시기나 이런 게 도래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기업의 신용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 보셔야겠죠. 그래서 결산이란 성적표를 최대한 좋게 만들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상담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좋게 갈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선 역시 가결산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셔야겠죠. 저희 웰스기업연구소에서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 대표님들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담당 컨설턴트를 통해서 상담을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어디서나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 웰스기업 연구소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약속드리면서 2021년 3월 법인세 신고 시에 어려움을 좀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웰스기업 연구소에 말씀만 해주십시오. 언제든지 저희가 달려가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